자, 여러분 요즘이요 마음의 시대라 그런지 드라마를 봐도 마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이게 진짜다 이렇게 느낄지, 아니면 아이고 저거 드라마니까 그래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요즘 나오고 있죠. 우리 회원님이 한번 혜란이 그거 보세요. 그래서 드라마를 한 편 봤더니 거기 다중인격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한 인물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격과 성격과 개성을 가진 인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게 좀 극에서 과장되게 표현돼서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사람 속에는 다중인격이 있죠. 여러분 내면에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놈이 올라오면, 그 애고가 올라왔을 때와 아주 믿고 저 사람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하는 그 애고가 올라왔을 때랑 다르지.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면 모습이 달라지고요. 행동과 생각과 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을 두고 평가가 똑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 착해. 그러면 다 착하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럼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평가가 조금씩 다르고 아주 다른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아주 못 쓰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사람 참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이 대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대응하는 게. 그래서 어떤 고정된 인격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나타난 모습대로 이게 늘 인격이 똑같은 줄 알아. 아니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입에 있는 것도 꺼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싫어. 그냥 뭘 부탁을 해 다 거절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다르죠, 그렇죠?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마음 에너지와 상대의 마음 에너지가 부딪혀서 파동이 일어나요. 이때 공명현상이 일어나는데 내 속에 있는 마음 에너지와 상대에 있는 마음 에너지가 공명에서 일어날 때 상대가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내 안에 그 다중인격 중에 한 인격인 자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부딪히는 사람에 따라 대응이 다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마음 에너지죠. 마음이 파동하는 에너지게 공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저절로 싫다 좋다 판단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머리로다가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판단한다고 느껴요. 생각해서. 아니에요. 보는 순간 즉시 몸에서 관념이 쭉 올라오면서 파동이 공명으로 올라오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을 확 느끼거나 0.1초 만에 그냥 결정해버려요. 어떤 조건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선을 봤을 때 이 남자가 S대 나오고 월급을 얼마 받는데 그래서 난 좋아 이렇게 느끼지만 그건 머리의 판단이고 그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그분과 공명 현상으로 올라온 마음 에너지가 내가 긍정적으로 느끼고 좋아하는 마음 에너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돈도 못 벌고 뭐 외모도 저래서 난 싫어 이러지만 그게 머리를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공명에서 올라온 에너지가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 그 에너지가 올라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 속에는 내가 모르는 수많은 인격들이 있어요. 거짓된 자아가 있죠. 그게 진짜 내가 아니죠. 가짜 나가 무수히 많은 에고가 있는데 그 에고를 투명하게 밝혀서 알아차리고 그걸로 들추어내서 그 에너지 자체를 발산시키고 분해시키고 공명시켜내서 배출시키는 그 작업이 바로 수행이란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행 와서 놀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수행 참가오기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죠. 나도 모르는 내가 이런 내가 있었다고 놀래서 막 적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삼라만상 이 만물의 모든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영하면 마음이죠. 이 삼라만상 만물의 영, 마음의 최고란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단세포 생물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 속에 없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무개, 이름 누구 이래서 이 마음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수행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마음, 그게 또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놀래요. 놀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면에는요 누구나 다
두 개의 정반대되는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타난 현상은요, 음과 양이 파동해서 나타나요. 이 현상 세계는 하나의 파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극단이 통합을 이루면서 파동하면서 나타나는데, 홀로그램으로 남과 여가 그것이고요. 해와 달,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이렇게 정반대되는 개념이 반드시 존재해요. 빛과 어둠. 없는 게 있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발이 있으면 머리가 있고, 눈이 있으면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사랑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미움도 큰 법이에요. 내가 미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혜라님, 나 고민이에요. 나는 보는 사람마다 미워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밑에는 사랑이 큰 사람이에요. 그 미움과 사랑 두 개가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나고 어떤 것이 속에 숨어 있느냐가 문제지, 나타난 것 바탕 밑에는 반드시 정반대되는 개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분은 여기 와서 마음을 열고 보니까 대범한 자기가 있거든. 얼마나 놀래요? 나는 여자 같은 남자야 이러고 왔는데 보니까 정말 남성다움이 있거든요. 나는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꼈던 분은 여기 오면 우월한 자기를 또 만나요. 너무 놀래요. 놀랄 건 없어요.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잠재의식인 무의식, 마음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보이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밝혀낼 때 그 부분이 표면의식화 될 때 그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양극단의 마음을 청산하게 돼요. 청산하게 되면 그때 무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참나, 참나, 본성의 상태가 바로 무국의 상태예요. 사랑도 미움도 없는 그곳. 여자 남자도 없고 빛과 어둠도 없고 두 양극단이 통합된 그 자리가 바로 참나의 자리예요. 본성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념이라는 에고가 청산될 때 내가 몰랐던 나를 무수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받아들임을 배우게 돼요. 아, 열등한 나가 있으면 당연히 우월한 나가 있어. 그래서 열등한 나가 있다고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우월한 나가 있으면 열등한 나가 있기 때문에 나 잘났어 이렇게 의기양양하지 않아요. 왜? 열등한 나가 있으니까. 겸손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 왜? 열등함을 받아들이면 우월함이 또 있을 거니까. 내가 여성성을 받아들이면 또 남성성이 있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키가 작고 못생기고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는 잘난 나가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못난 것도 받아들여야 잘난 것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못난 걸 안 받아들이면 잘난 것도 표현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에고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수행을 통해서 잘난 나도 못난 나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행이 시작되고요. 받아들일 때 표면의식화해서 알아차리게 되고 그때 에고가 소멸을 맞이하게 되죠. 처음에 마음공부 시작하면 장벽을 만납니다. 도저히 나라고 인정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던 에고가 조금 마음공부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이게 있구나.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있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다중인격을 드라마화한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자기 속에 그런 무수한 자아가 있다고 느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게 그래서 자기 내면의 세상이죠. 자기 마음 안에는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벌어서 세계 일주 한다고 막 다녀요. 세계 일주보다 더 재밌는 게 자기 마음 여행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새의 마음, 별의 마음, 달의 마음, 인간 마음뿐이 아니라 온갖 동식물,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는 게 자기 내면의 마음 여행이거든요. 기쁨이 있으면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고 쾌락이 있으면 거기서 고통도 있고 온갖 것을 다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게 바로 내 내면의 마음 여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 다단하고 그렇게 신비하고 별것 것이 다 있다는 거를 모르죠. 그래서 외부의 세계로만 자꾸 여행하겠다고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앞으로 시대는 마음의 시대죠. 그래서 드라마나 여러 가지 TV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힐링이라고 해서 자기 내면을 보여주는 프로가 많은데 여러분 진정한 여행은 여러분 내면으로의 여행입니다. 누군가 어떤 석학이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인류는 우주를 탐험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주는 인간 마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탐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여행은 여러분의 내면으로의 여행이고요. 그 수행을 통한 내면의 여행을 하시면 자기를 만나는 수많은 무수한 자기를 만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요즘 힐링이 되실 거예요. 스스로 치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요. 나를 좀 봐줘. 이렇게 괴로운 나를 봐줘. 외로운 나를 봐줘. 이렇게 슬픈 나가 있어. 고통스러운 나가 있어. 열등한 나가 있어. 이렇게 무수한 나가 자기 좀 봐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그 호소를 외면하고 무의식을 억압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들을 하나씩 내면의 에고인 자아를 하나씩 알아봐주면 편안해집니다. 그들이 하나씩 떠나가죠. 나 이제 괜찮아 하면서 소멸됩니다. 인정해야 소멸돼요. 내가 그걸 알아줄 때 소멸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인정해 주려면 내면으로 들어가는 수행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곳을 여행하시고 세상 여러 곳을 보셨다는 분들도 내면의 여행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 내면의 여행인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 오셔서 이 신비한 마음 공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 각국 어디를 다니셨든지 이 마음의 여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감동과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험이 가득한 신비로운 마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